원래는 안 내도 됐을 이 자산의 최대 10%의 연금소득세가 새로이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송입니다. 여러분, 요즘 노후 대비나 세테크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연금저축에 이 자산을 무심코 담았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 아주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세금의 진실과 그 해결책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1부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일반 주식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근본적인 세금 구조 차이부터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를 보시죠.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자산별로 세법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맨 위줄에 있는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코덱스 200 같은 한국지수 추종 ETF인데요. 이걸 일반 주식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비과세 0%죠. 반면 연금저축계좌로 가져가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최소 3.3%에서 최대 5.5%까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일반 계좌에선 15.4%의 무거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똑같이 3.3에서 5.5%의 비율로 세금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표만 보셔도 자산별로 어떤 계좌에 담아야 할지 답이 나오시죠? 방금 말씀드린 국내 주식 ETF 투자의 역설을 더 쉽게 풀어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굴리면 수익이 몇천만 원이 나든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훌륭한 비과세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연금 계좌로 사서 굴린 다음에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는 안 내도 됐을 이 자산의 최대 5.5%의 연금소득세가 새로이 부과가 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자진해서 더 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과세이연과 복리효과입니다. 왼쪽의 수식을 보시면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배당금이 나올 때 세금 15.4%를 즉시 떼어갑니다. 그만큼 재투자할 원금이 깎여서 결국 복리효과가 크게 저해됩니다. 반면 오른쪽 연금계좌 수식을 보면 세금을 매년 떼지 않고 수십 년간 징수를 밀어주는 과세이연을 해줍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온전히 원금과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복리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 연금 계좌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셨으니 2부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복리 마법을 200% 활용하는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과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딱 세 가지만 담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외지수 추종 ETF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배치해야 일반 계좌의 15.4%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고배당 및 리치 ETF입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들어오는 분배금에 대한 15.4% 원천 징수가 유예되므로 눈덩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채권 및 금 ETF입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형 자산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원자재 자산 역시 절세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최적입니다. 실제로 30년 동안 매년 7% 수익률 그리고 3%의 배당 성량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차트입니다. 매년 배당세를 떼지 않고 세금까지 완전히 굴러간 연금계좌는 원금 대비 약 5.4배로 불어나는 반면 매년 배당세를 제하고 굴린 일반 계좌는 연금계좌 대비 약 76%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세금 차이가 30년 뒤에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의 격차로 벌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실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길게 강조해드린 국내 대표 지수를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는 행동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비과세로 불릴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단기 자금을 무턱대고 연금저축에 넣는 것입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또한 훨씬 큰 16.5%의 기타 소득세 페널티가 일시에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해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인 600만원, 그리고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이 되는데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국내 주식 ETF를 담았을 때 발생하는 일부 비효율이 있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5%의 세금을 즉시 돌려받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말에 무려 99만원의 환급금을 확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내 연금 계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저희 추천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전체 50%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잡으시고 20%는 고배당 리치 ETF로 현금 흐름과 원천 징수 유예 복리 혜택을 챙깁니다. 나머지 20%는 글로벌 채권 ETF로 계좌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마지막 10%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이나 원자재에 배분하시면 은퇴 시점까지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자산 증식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계좌 배분도 스마트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 완벽한 비과세로 굴리시고 해외 지수 고배당 자산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과세 이연과 세액 공제를 받으며 영리하게 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고급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은퇴 가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